다시. 이제 혹시 트랜스포머 누가 준비해 주셨죠? 네. 저입니다. 네, 혜림님 그러면 트랜스포머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하게 된 논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으로 나온 트랜스포머입니다. 우선 초록에서 간단하게 이 모델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RLN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인코더랑 디코더를 순수하게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이용해서 연결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델에서 RNN 구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냐면 가장 큰 문제는 RNN에서는 병렬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전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를 참고하기 때문에 시퀀셜하게 연속적으로 계산이 일어나야 했고 그 점 때문에 병렬화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없으면 이거는 뭐 GPU나 이런 거를 이용하기에도 좀 유리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RNN의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나야 했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철저하게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전력 의존성을 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화가 가능해졌고 이제 GPU를 이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연구에서도 시퀀셜하게 계산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모델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이제 어떤 고정된 상수까지로 계산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텐션 웨이트를 포지션을 평균 내버리는 바람에 이제 해상도를 포기하게 됐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입하게 된 게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구조 중에 하나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텐션인데 컬이랑 키랑 밸류 이 값들이 모두 동일한 경우의 어텐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에서도 그림이 나오지만 크게 여기 하나 인코더 셀프 어텐션이랑 여기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된 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있으면 이 단어들을 Z라는 값에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럼 매핑된 이 값들을 참고해서 디코더는 이제 아웃풋으로 Y1, Y2, YM까지 타임 스텝상 하나씩을 출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코더와 디코더가 6개씩 쌓인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거치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는 인코더 참고해서 또 6개 거치고 크게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보면 인코더는 논문에서는 이런 그림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임베딩이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서브 레이어를 겪는데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피드 포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네. 그래서 이때 서브 레이어들은 다 리지듀얼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리지듀얼하게 거친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노멀리제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G는 레이어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지듀얼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 차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차원을 설정해주고 그게 여기서 512로 설정을 한 값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코더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봤던 인코더랑 동일하게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추가된 거는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번역을 하겠다고 치면 처음대로 제일 먼저 뭐 한글로 나는 내일까지 해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는 학교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가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려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력된 값들만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디코더에서는. 그래서 현재 스텝 이후의 인풋 시퀀서는 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마스킹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prediction for position I can depend only on the known outputs at position this and I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랑 키 밸류쌍을 아웃풋에 매핑한다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키 밸류 그리고 쿼리 모두 다 벡터라는 점입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밸류들의 가중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 쿼리, 밸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는 이해할 때 어려웠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냥 하나의 시퀀스라고 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랑 키 값 곱해준 값에다가 소프트맥스로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되고 이 확률과 밸류 값을 곱해서 이렇게 4개의 값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다 가중합으로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어텐션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하는 그림은 이렇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구조랑 동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리와 키 값들 내적하고 그 다음에 루트 디멘션 k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밸류에 가중해줄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값들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 벡터들을 매트릭스 행렬의 형태로 묶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문자로 노테이션을 하고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루트 디케이로 나눠준 거는 이제 스케일링하는 그런 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텐션이고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어텐션인 헤드가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8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헤드별로 하나씩 어텐션 계산을 하고 이거를 한 번에 컨캣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피드 포워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representation subspace들을 이제 함께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같은 경우에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헤드에서 계산한 어텐션 값들을 컨캣하고 거기에 가중치를 곱해줘서 이제 리니어하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H는 8개로 계산을 해서 되게 계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을 각 헤드의 차원을 축소시킴으로써 해서 단 하나의 싱글 헤드 어텐션을 쓴 것과 크게 연산의 차이는 없게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큰 개략적인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키 쿼리 밸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제 인코더 셀프 어텐션이랑 디코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키랑 쿼리랑 인코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쿼리랑 키랑 밸류가 모두 동일하게 인코더의 전 레이어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는 쿼리 값은 전 디코더의 레이어고 키랑 밸류 값은 인코더의 아웃풋이 됩니다. 이렇게 쿼리 값, 키 밸류 값을 고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아웃풋을 보낼 때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내보낼 때 인풋 시퀀스 값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2번 리니어하게 연결도 해주고 여기 맥스를 써서 렐루 함수도 적용을 시켜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인베딩을 사용을 했고 인베딩은 제가 몰라서 찾아봤는데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학습된 인베딩을 이용해서 인풋이랑 아웃풋을 벡터로 바꿨고 그 다음에 학습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 이용해서 디코더 아웃풋의 토큰 확률을 계산하는 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N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이 이점이 이제 순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제 RNN을 제거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어떻게 참고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어야 했고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인베딩 시켜주고 여기에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더해줘서 이제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한 이런 포지션 인베딩은 사인, 코사인 뭐 이런 함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쓴 이유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보다 좀 더 긴 시퀀스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코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번, 2번 그리고 3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볼
볼 수 있듯이 가장 작았다. 그래서 좀 더 셀프 어텐션을 쓰는 게 의의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쓰니까 좀 인터프리터블하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헤드에 있는 건데 보면 각기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헤드인데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장 구조에 접근을 해서 어텐션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 부분인데 이거는 뭐 데이터랑 배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 사용을 썼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최적화를 썼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때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이런 식,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레귤레이션을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리지듀얼 드롭아웃입니다. 그래서 드롭아웃 확률은 0.4로 서브레이어의 인풋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되기 전 서브레이어에서 드롭아웃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행한 레귤레이션은 레벨 스무딩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어를 원어드 인코딩으로 변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만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해버리면 너무 로스가 커지거나 혹은 아니면 엄격하게 훈련해지기 때문에 좀 깎아서 좀 느슨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큐라는 단어가 있을 때 누구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고마워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교화 작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인데 이때는 빔 서치라는 거를 이용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나는 하면 이게 바로 다음을 예측할 때 나는이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개의 후보를 둬서 좀 같이 여러 번 계산해 보겠다. 약간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차용해서 이제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또 모델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파악해 보려고 이거 빼보고 저거 빼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게 된 게 이제 attention key size인 dimension k를 줄이게 되면 이제 모델의 성능도 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지듀얼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compatibility 펑션이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시켜본 건데 이거는 그 태스크 특정하게 어떤 튜닝을 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이 잘 성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이런 RNN 같이 시퀀셜한 계산이 많이 필요한 모델을 버리고 온전히 어텐션 메커니즘만 썼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는 좀 더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훨씬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모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트랜스포머가 약간 시퀀셜한 거를 버리고 병렬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초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어텐션 근데 그 병렬적인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서 구현이 아, 됐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이해한 부분은요. 이제 만약에 어텐션이 있으면 이때는 고려할 때 여기 보면 LSTM 같은 걸 반드시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계산하는데도 여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쓰게 되면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각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병렬화가 가능했다고 네, 언급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여러 개 어텐션 헤드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병렬화랑 관계가 없는 걸까요? 그거는 이 어텐션을 취한 이유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헤드를 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표 너무 저도 잘해주셨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아까 셀프 어텐션 말씀하시면서 인터프리터블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네.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혹시 다시 한 아,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그게, 음,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게 셀프 어텐션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블 하다는 것 같은데 이 인터프리터블 하다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신터틱하고 세머틱한 문장 구조와 관련된 태스크를 잘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게 된다면 이제 it's 같은 거를 볼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it's가 뭔지 우리는 알지만 기계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텐션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터프리터블 하다고 이해를 했는데 정확한 이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질문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잘 대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딴 게 아니고 아까 어텐션 할 때요 그 쿼리 퀴즈 밸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그 세 개념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한 번만 좀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콜이랑 키랑 밸류는 결국 다 이런 인풋이나 아니면 디코더의 인풋이나 인코더의 인풋의 쿼리 시퀀스 값들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어디의 시퀀스냐가 다르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쿼리랑 키랑 밸류 이런 게 다 인코더에서 나오고 아웃풋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을 참고를 하는데 일단 저는 이 계산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인풋이 i라고 치면은 이 i랑 study랑 at랑 school 이것들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i랑 i는 얼마나 상관이 있고 i랑 study는 얼마, i at 얼마, i school 이런 식으로 얼마나 하는데 그럼 당연히 i랑 i가 제일 높게 상관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풋이 i일 때 그 i를 이제 디코더로 넘겨줄 때 당연히 i를 많이 고려를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으로 높은 연관성이 있는 애들을 찾아서 걔도 같이 넘겨준다. 약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저 얘가 같으면 이제 아이스터디의 스쿨이 있으면 이제 또 다른 아이스터디의 스쿨과 이제 같이 이제 원래 있던 게 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교할 게 키여가지고 두 개를 비교한 다음 이제 같은 거는 당연히 제일 높은 값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제외한 두 번째로 높은 값이 이제 그 콜이랑 키 출력값이 될 것이다라고 전 이해했어요. 네. 혹시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제가 이해한 거는 좀 다른데요. 그냥 가능한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키랑 쿼리는.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 쿼리랑 키도 가능한 콤비네이션 I study, I at, I school, 그다음에 study, I study, study, study at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봐야 될 게 쿼리인 거고 키는 지금 봐야 될 거 포함해서 이제 인풋의 모든 시퀀스들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많으셨어요, 혜림님. 이게 어려워요, 이거 트랜스포머가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학기 안 했다가 이번 학기 한번 넣어볼까 하고 엄청 고민하다가 넣은 건데요, 저도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혹시 이거 논문 한번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이거 트랜스포머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트랜스포머가 2014년에서 2013년에 아마 등록이 되고 2014년에 제출이 되고 2015년에 2016년에 등록이 된 논문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우선 몇 개 질문을 봐드리자면요. 계속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혜림님? 그 부분도 이따가 네.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연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병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직렬적인 병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텐션 자체가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어텐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병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서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순서보다는 그 단어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는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이제 그 시퀀셜 담당은 이제 RNN이나 LSTM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RNN이나 LSTM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집어넣은 거죠. 포지셔널 인코딩이 뭐예요? 저희가 원래 그 저희가 이제 자연 처리 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원래 월드 임베딩을 원래는 해주거든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일관적으로 자연어 처리를 할 때에는 그 워드를 그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들 이제 그 저희가 아는 원합 벡터를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요. 근데 원합 벡터를 사용을 하면 단어 개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0개로 모든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한 10만 개 뭐 그렇게 필요할 건데 이제 또 그 10만 개로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오면요. 예를 들어서 man, woman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고 king, queen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월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각각의 이 단어들을요. 그 10,000개 정도 단어를 원합 벡터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단어에다가 벡터를 집어넣는데 그 벡터는 그 단어 특징이 담겨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킹이랑 퀸의 관계랑 맨이랑 우맨의 관계가 그 벡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곱셈을 하거나 아니면 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 그 연관성이 나올 수 있는 그 의미가 담긴 벡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월드 임베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월드 임베딩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 단어에 대한 포지션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a 그러니까 this dog ran next to that dog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도그랑 저 도그는 사실 RNN에서 구별이 가능한데 그냥 월드 임베딩에서는 구별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포지션 인코딩을 해서 어떤 도구가 먼저 나오는지에 대해 포지션 인코딩을 추가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빈혈적이면서도 어떤 순서 개념을 잃지를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포머에서는요. 약간 이해가 됐을까요? 제가 손으로만 설명해가지고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상주님 설명을 좀 상주님에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좀 보태자면 키랑 쿼리랑 키 그다음에 밸류 같은 경우에서는 혜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한다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I study at school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세로축이 쿼리고 오른쪽이 이제 행이 그 각각의 키라고 했었을 때 i라는 쿼리에다가 i라는 키에 대해서 밸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깊은 것일수록 더 높은 밸류를 줘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셀프 어텐션일 때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본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I study at school에 해당하는 다른 똑같은 I study at school이라는 문장이 여기 각각의 키가 아니라 이제 키는 이제 다른 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다른 문장이 사실은 쿼리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그냥 표로만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밸류는 그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내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좀 제가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논문에 대한 이제 그 설명 자료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는요. 동빛나라고 좀 유명한 컴퓨터 그 채널이 있거든요. 컴퓨터학과 졸업생이 뭐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설명 엄청 잘해 주시거든요. 옛날에는 알고리즘만 설명하시다가 요즘은 이런 딥러닝 논문들도 좀 많이 설명하시는데 동빛나 논문 중 동빛나라는 채널에서 한글로 트랜스포머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거 엄청나게 잘 설명해주고 코드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여가지고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기본적인 트랜스포머는 확실히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혜림님. 제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요. 이거 맞나 모르겠네.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구글 스칼라에서 지금 보는 건데 지금 2020년에 딥러닝 논문들을 이제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지 인용 횟수로 지금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아담은 뭐
첫 번째 1등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딥러닝 초반 논문들은 거의 다 아담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딥러닝 논문 돌리면 대부분 다 아담으로 하면 제일 잘 돌아간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베스트 RCNN. 이거는 왜 베스트 RCNN 많이 논문 인용이 됐냐면 베스트 RCNN에서 얘기를 하는 ROI 풀링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ROI 풀링이라는 거가 있는데 ROI 풀링을 거의 모든 데서 다 사용을 해요. 특히 뎁스, 세그멘테이션,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베스트 RCN은 인용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휴먼 레벨 컨트롤스로 딥 리엔포스먼트 러닝. 딥 리엔포스먼트 러닝은 그냥 리엔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모든 논문에 다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논문 인용 횟수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네이처 논문이죠. 그러면 이거는 논문 인용 횟수가 많을 수밖에. 네 번째,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가 있죠. 지금 이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 2017년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거는 2015년 논문들이에요. 2015년 논문들에 비해서도 지금 인용 횟수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랜스포머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트랜스포머가 이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트랜스포머 인용 횟수가 지금 4등을 달리고 있죠. 지금 2021년 논문 인용 횟수를 봐도요. 이제는 논문으로 쭉 나열하지 않는데요. 요즘은 지금 보면 이건 이제 저널로 보여주거든요. 저널마다 인용 횟수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I는 뭐 이거는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이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새 학회가 IEE랑 그런 IEE라 했나? IEE라 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CVF 이렇게 두 개 하는 거랑요.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이 컴퓨터 비전 패턴 레코니션까지 이제 하는 학회고요. 두 번째 학회가 CVPR 학회가 이제 대부분 컴퓨터 비전 학회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트리플 AI. 이게 지금 요즘 모든 연구실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거에 목숨을 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는 학회예요. 근데 이게 지금 9월 2일에 제출일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거 논문 한번 써보기 위해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요즘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 I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Deep Reasoning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저희가 저번에 했지 이게 레지넷이겠죠. 아무래도 레지넷 이거 저번에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Densely Connected Convolution Network도 이것도 우리 저번에 했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이거 한 거죠. 이거 욜로 논문이에요. 욜로 논문도 저희가 보는 거죠. 이거 사이테이션 수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건데 보세요. 이거 레지넷이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인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뉴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 여기 보면요, 지금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가 지금 사이테이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파이토치를 설명하는 논문보다 더 인용이 많이 됐어요, 보다시피. 네, 얼마나 중요한 거를 하고 계시는지 꼭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고 저희가 지금 컴퓨터 비전을 하는 도중에 왜 갑자기 RNN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연정님께서 엄청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겠죠.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요. 네, 저도 공유 중지하고 잠깐만요. 저 이거를 한번 컷하고